쨍!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붉은 와인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흩어지고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강남 최고급 호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30층 레스토랑 라 시엘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아빠, 27세의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 박성호 70세가 갑자기 와인잔을 바닥에 던진 것이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BH그룹 회장 박성호의 목소리가 프라이빗 룸에 울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상견례 자리였다. 수진의 약혼자 민수 32세와 그의 어머니 박정희 68세가 맞은편에 앉아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성호의 아내 김영희 60세가 남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성호는 정의를 가리키며 손가락질했다. 이 여자는 내 가족을 버리고 돈 많은 집에 붙은 배신자야. 저희 어머니를 모욕하시면 안 됩니다. 민수가 참지 못하고 일어났다. 모욕? 성우가 비웃었다. 너는 내 어머니가 어떤 여자인지 알기나 해? 정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그때 일은, 오빠? 수진이 놀라 소리쳤다. 아빠, 이분이 누구세요?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전, 내가 날 버리고 혼자 입양 간 그때를 잊었냐? 레스토랑이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린 고아원에서 서로만 의지하며 살았어. 넌 내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다. 부유한 집안에서 널 입양해 가겠다고 했을 때 넌 뭐라고 했지? 오빠까지 데려가면 입양이 무산된다는 조건에 넌 눈물도 안 흘리고 날 버렸어. 정의가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나도 그때 어렸어. 어렸다고? 성우가 냉소했다. 8살짜리가 벌써 계산을 다 했더라. 순간 정의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정의 속으로 설마 오빠가 그 진실까지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민수가 누구 아들인지. 하지만 성우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다. 수진아, 가자.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 아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이 울부짖었지만 성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갔다. 파탄난 상견례의 잔해만이 남았다. 깨진 와인잔, 흩어진 음식들, 그리고 무너진 두 가족. 이것은 단순한 상견례 파탄이 아니었다. 40년간 묻혀있던 비밀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40년 전 경기도의 한 고아원.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8살 소녀 정희는 작은 가방을 들고 고아원 현관에 서 있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희야. 10살 소년 성호가 여동생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오빠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봐.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미안해. 나 혼자만 가야 해. 왜? 우리 둘 다 가면 안 돼? 입양하시는 분이 딸 하나만 원하신대.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나는 어떻게? 정희도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묘한 안도감도 있었다. 어린 정희 속으로 오빠와 함께 있으면 평생 가난할 것 같아. 부유한 집에 가면 좋은 교육도 받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을 거야. 정희야, 가지 마. 우리 여기서 함께 살자.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오빠, 미안해. 정희는 성우의 손을 뿌리치고 양부모에게 다가갔다. 정희야, 가자. 여인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차 문이 열렸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성우를 돌아봤다. 오빠, 잘 살아. 차가 떠나갔다. 성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어린 소년의 울음소리만이 고아원 마당에 메아리쳤다. 정희야, 정희야. 그날부터 성우는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은 4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현재 서울 강남의 성우 저택. 상견례에서 돌아온 성우는 서재에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40년 만에 정희를 만난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여보, 저녁 드세요. 아내 영희가 들어왔지만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보, 오늘 상견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셨어요? 영희는 결혼 20년 동안 남편의 과거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영희야, 네, 내가 숨겨온 일이 있어. 성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여자, 박정희는 내 여동생이야. 뭐라고요? 영희가 놀라 소리쳤다.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내 유일한 가족이었어. 그런데 그년이 날 버리고 혼자 떠났어. 성우는 40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다. 정의와의 재회, 그들 사이에 벌어진 금기의 관계,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한편 수진의 방에서는 수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아빠가 민수 오빠 어머니의 오빠라고? 아버지는 항상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오늘 그 얼굴에서 본 표정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수지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우리 만나야 해요. 뭔가 잘못됐어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정희는 아들 민수와 마주 앉아 있었다. 거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작은 스탠드 하나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어머니,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사랑하는 여자와의 결혼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민수야, 40년 전 이야기를 해줄게.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는 고아였어. 생후 3개월에 고아원에 맡겨졌고 그곳에서 오빠를 만났지. 수진 아버지가 어머니 오빠라고요? 응. 오빠는 나보다 2살 위였어. 고아원에서 날 정말 많이 아꼈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내가 8살 때 부유한 집안에서 날 입양해 가겠다고 했어. 조건이 있었지. 나 혼자만. 그래서 오빠를 두고 가신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살아남는 게 중요했어. 하지만 정희는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다. 정희 속으로 사실은 나도 계산했어. 오빠와 함께 있으면 평생 가난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럼 왜 성우 씨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오빠는 나를 평생 원망하며 살았나 봐.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이와. 모르겠어, 민수야. 정희는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20년 전 그녀와 성우 사이에 벌어진 일.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민수의 진짜 정체를. 만약 그 진실이 밝혀진다면 민수와 수지는 남매가 되는 것이었다. 20년 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카페. 32세의 정희는 테이블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 박기철과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상태였다. 정희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34세가 된 성우였다.
이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20년 만이구나. 첫 만남에서 정희는 울면서 사과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성우는 처음에 차갑게 대했다. 미안하다고? 20년 만에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오빠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해? 성우가 비웃었다. 8살짜리가 무슨 이해를 해? 넌 선택한 거야. 오빠보다 부잣집을 선택한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정희 역시 양가족에서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양부모가 친딸을 낳은 후로는 늘 눈치를 봐야 했고 결국 18살에 박기철과 일찍 결혼해야 했다. 정희야, 그때 내가 선택한 게 맞았어. 오빠, 우리 둘 다 고아원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살 수 없었을 거야. 성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은 점점 다른 형태로 변해갔다. 정의야, 나 결혼 안 할 거야. 왜 오빠? 너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 그것이 시작이었다. 오빠 안 돼요. 우린 남매예요. 남매. 성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혈육도 아닌데 무슨 남매야. 하지만 나는 이미 결혼했어요. 그걸 내가 몰라서 하는 말 같아? 정의도 혼란스러웠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오빠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끌림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둘은 선을 넘었다. 정희야, 나는 평생 너밖에 사랑할 수 없어. 오빠, 이건 죄악이에요. 죄악이라도 상관없어. 그날 밤 이후 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리고 1년 후 민수가 태어났다. 현재 거실에서 어머니, 설마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야, 넌 내 친아들이 맞지만 아버지는 기철이가 아니야. 뭐라고요? 내 진짜 아버지는 성우야.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럼 수진이랑 나는? 응, 너희는 이복남매야.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다. 오빠와의 관계는 1년 정도 지속됐어. 그 사이에 내가 태어난 거야. 그럼 아버지, 기철 아버지는? 기철이는 내가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끝까지 사랑해줬어. 민수는 머리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이.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빠 내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갈등했다. 수진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해야 할까? 다음 날 한강공원. 민수와 수진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수진아, 우리 사귈 수 없을지도 몰라. 왜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설명했다. 정희와 성우가 남매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가 남매라는 거예요? 이복남매야. 수진은 벤치에서 일어나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민수를 바라봤다. 아니야, 말이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수진아, 오빠, 이건 꿈이죠? 악몽이라고 해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다. 수진아, 어디 있니? 당장 집에 와. 성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각했다. 성호의 저택 거실.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수진아, 앉아라. 성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아빠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던 일이 있다. 성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희와의 과거, 그리고 민수의 정체에 대해. 수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민수 오빠는 내 이복 오빠야. 수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이.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수진아, 엄마도 오늘 처음 알았어. 수지는 부모를 번갈아 바라봤다. 평생 믿고 살았던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럼 제가 오빠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당연하지. 그건 금기야. 수진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아빠는 윤리를 말할 자격이 있어요? 결혼한 여동생과. 수진아, 영희가 소리쳤다. 나는 민수 오빠를 사랑해요. 남매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수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성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20년 전 자신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3일 후 제주도. 민수와 수지는 제주도로 떠났다. 둘은 작은 펜션에서 지내며 앞으로의 일을 고민했다. 오빠,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바닷가를 걸으며 수진이 물었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알면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지. 그때 펜션으로 성우가 찾아왔다. 아빠, 성우는 지친 모습이었다.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다. 수진아, 아빠와 이야기 좀 하자. 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뭐하러 오셨어요? 민수야, 아빠와 이야기하자. 아빠, 민수가 냉소했다. 갑자기 아빠세요? 성우는 가슴이 아팠다. 민수야, 아빠가 잘못했다.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민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민수야, 아빠가 무릎 꿇고 빈다.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수진이를 포기하라고 할 때까지. 민수는 당황했다. 평생 고개 한 번 숙인 적 없을 것 같던 성우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수진이는 내 전부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한참의 침묵 후 민수가 말했다.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정말? 네. 시간을 좀 주세요. 성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고맙다, 민수야. 일주일 후 서울. 민수와 수지는 제주도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답을 찾지는 못했다. 민수는 어머니 정희를 찾아갔다. 어머니,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래, 뭐든 물어봐라. 어머니는 성호 씨를 지금도 사랑하세요? 정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사랑해. 지금도. 그럼 왜 헤어지셨어요? 너 때문이야. 그때 넌 아직 어렸고 기철이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데.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민수야, 너도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거야.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그날 밤 민수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만나자.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수진아,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자. 오빠, 수진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오빠, 너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 갖고 싶어요.
오빠의 아이를. 민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만약 우리가 정말 결혼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괴물이라고 할 거야. 둘은 침묵했다. 수진아,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해. 오빠, 수진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 헤어지자. 뭐라고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수진이 소리쳤다. 아니야, 나는 싫어요. 수진이 일어나서 뛰쳐나갔다. 민수는 그 자리에 혼자 앉아 울었다. 3개월 후,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서울에 있으면 수진 생각만 날 것 같았다. 한편 수진은 서울에서 폐인이 되어 있었다. 3개월간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수진아, 밥 좀 먹어라.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나 죽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민수 오빠 없이는 못 살겠어요. 성우는 서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다. 성우 속으로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둘 다 이렇게 아파하는데. 어느 날 성우는 결심했다.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부산 민수의 아파트. 성우가 찾아왔다. 민수야, 솔직히 말할게. 네. 아빠는 처음에 너희 관계를 반대했어.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 민수가 놀랐다. 뭐라고요? 너희가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보니까 아빠 마음이 바뀌었어. 성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야, 아빠도 젊었을 때 사랑 때문에 많은 선택을 했어. 어떤 건 옳은 선택이었고 어떤 건 틀린 선택이었지. 하지만 후회되는 건 사랑을 포기한 것들이야. 아버지, 정희와 헤어진 것도 그래. 당시에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겁이 많았던 것 같아. 성우가 돌아서서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야, 너도 아빠처럼 후회하면서 살고 싶니?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매일 후회하고 있었다. 민수야, 아빠가 허락할게. 뭐요? 수진이와의 결혼.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응. 대신 조건이 있어. 아무도 모르게 해. 세상에는 그냥 재혼한 남매라고 하자. 재혼이요? 너희 둘 다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걸로 하고 그 후에 만났다고 하는 거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희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수는 성우를 안았다. 아버지, 고마워요. 민수야, 이제야 진짜 아빠 같은 기분이 드네. 그날 저녁 서울. 성우는 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좋은 소식이 있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식이요? 민수와 결혼해도 좋다. 수진은 처음에 잘못 들었나 싶었다. 뭐라고요? 아빠가 허락한다고. 정말이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다. 정말이야. 수진은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성우는 민수에게 했던 것과 같은 조건을 설명했다. 아빠,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수진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서울역. 민수가 KTX에서 내렸다.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3개월 만에 보는 수진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수진아, 오빠. 수진이 민수에게 달려와 안겼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미안해, 수진아. 이제 다신 헤어지지 마요. 응, 다신 안 헤어져.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6개월 후.
민수와 수지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성우는 딸을 보며 뿌듯해했다. 정희는 아들의 결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민수야, 행복해야 한다. 내 어머니. 결혼 후 민수와 수지는 제주도로 이사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한 부부로 살았다. 오빠, 행복해요? 당연하지.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2년 후 둘은 아이를 입양했다. 3살 된 남자아이였다. 준호야, 아빠야. 아빠. 아이가 민수에게 달려왔다. 수진도 아이를 안았다. 엄마도 있어요. 엄마.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5년 후 성우는 70대 중반이 되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다. 어느 날 성우는 정희를 만났다. 정희야, 오랜만이다. 오빠. 둘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정희야,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의사가 그러더라고. 간암이래.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성우가 걸음을 멈췄다. 정희야, 미안해. 너를 힘들게 해서.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평생 너만 사랑했어. 영희도 좋은 사람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너만 있었어. 오빠도 알죠?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 성우가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정희야, 우리 이제라도 함께하자. 정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영희 씨는? 영희한테는 내가 말할게. 이해해 줄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오빠. 1년 후 성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정희가 곁에서 간병하고 있었다. 정희야, 민수와 수진이 올라온다고 했지? 네. 내일 온대요.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 성우는 힘겹게 손을 들어 서랍을 가리켰다. 저기, 편지가 있어. 정희가 편지를 꺼냈다. 민수에게 주는 거야. 그리고 수진이에게도 하나 있어.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정희야, 나 행복했어. 마지막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저도요, 오빠. 사랑해, 정희야. 저도 사랑해요, 오빠. 다음 날 새벽 성우는 정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 민수와 수진 그리고 준호도 함께 왔다. 할아버지. 수진이 관 앞에서 흐느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희가 성우의 편지를 전해줬다. 민수에게 온 편지.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아빠가 떠났다는 뜻이겠지. 아빠는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아.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하지만 너를 지켜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 너는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아빠는 처음에 너희 관계를 반대했지만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민수야,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거야. 세상이 뭐라고 하든 너희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준호도 잘 키워라. 그 아이는 너희의 진짜 아들이야.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 성우. 수진에게 온 편지. 수진아, 아빠의 공주, 내 평생의 보물아. 처음에 민수와의 관계를 반대한 건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야.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면 내 행복을 위해 놓아줘야 한다는 걸. 수진아, 행복해라. 그것만이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내 딸아. 아빠. 편지를 읽고 난 민수와 수진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10년 후
민수와 수지는 제주도에서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준호는 13살이 되었다. 아빠, 엄마, 저 친구들이랑 놀러 가도 돼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준호가 뛰어나간 후 민수와 수지는 카페 테라스에 앉았다. 오빠,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때 정희가 카페에 들어왔다. 이제 80세가 다 된 정희는 여전히 건강했다. 너희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민수야, 어머니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 뭐요? 사실 어머니도 너희가 남매인 걸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어. 성우와의 관계가 그 시기가 애매했거든. 그럼, 하지만 너를 보면서 확신하게 됐어. 성우를 너무 많이 닮았거든. 어쨌든 너희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어느 날 준호가 부모에게 물었다. 아빠, 엄마, 저 제가 입양된 거죠? 민수와 수지는 당황했다. 준호야, 괜찮아요. 저도 이제 다 커서 알 수 있어요. 준호는 의외로 담담했다. 아빠, 엄마가 저를 진짜 사랑하는 거 알아요. 민수가 준호를 안았다. 준호야, 너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아들이야. 그런데 아빠, 엄마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민수는 고민했다.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준호야, 아빠와 엄마는 사실 남매야.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아빠와 엄마가 남매라는 거예요? 응. 준호는 한참을 생각했다. 신기하네요. 남매인데 사랑하게 됐다니. 준호야,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요. 하지만 사랑은 원래 이상한 거 아닌가요? 민수와 수지는 아들을 꼭 안았다. 준호야, 고마워. 5년 후, 준호는 18세가 되었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아빠, 엄마, 저 진실을 알리고 싶어요. 뭔 진실을? 아빠, 엄마 이야기요. 준호야, 그건. 아빠, 엄마. 저는 아빠,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세상의 편견을 이기고 사랑을 지켜냈잖아요.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날 밤 민수와 수지는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여보, 우리 진짜 세상에 알려야 할까? 준호가 저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그들은 결정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준호는 대학에 입학한 후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렸다. 내 부모님은 남매입니다. 블로그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졌다. 미친 거 아냐? 이런 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댓글들도 있었다. 감동적이네요. 진짜 사랑은 이런 거구나. 용기 있는 가족이에요. 준호는 TV에도 출연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인 게 자랑스러워요.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지만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용기 있는 가족이다. 진짜 사랑을 보여준 것 같다. 민수와 수진의 카페에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커플이 카페에 찾아왔다.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희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장님들 이야기를 보고 용기가 났어요. 민수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다. 20년 전 자신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럼 용기 내세요. 사랑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아. 5년 후, 정희는 85세가 되었다.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 민수와 수지는 정희를 제주도로 모셔왔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정희는 손자 준호와 시간을 많이 보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들려주세요. 정희는 성우와의 추억을 들려주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후회는 있어. 하지만 그것보다 감사한 마음이 더 커.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받을 수 있어서. 어느 날 밤 정희는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어머니가 곧 갈 것 같아. 어머니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낳고 키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어서. 민수야, 어머니 대신 성우한테 안부 전해줘. 천국에서 만나면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날 밤 정희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10년 후, 준호는 30세가 되었고 결혼도 했다. 아빠, 엄마,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정말?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야? 여자아이요. 이름도 정했어요. 정희요. 할머니 이름으로. 민수와 수지는 감동했다. 그날 밤 민수와 수지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이야기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았네. 이제 손녀까지 생기고. 민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나 후회 안 해. 너와 함께한 모든 선택들. 나도. 수진이 민수를 안았다. 오빠,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당연하지. 둘은 별이 쏟아지는 제주도 밤하늘을 바라봤다. 30년 후, 민수와 수지는 80세가 넘었다.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준호의 딸 정희는 30세가 되어 의사가 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쓴 책이 출간됐어요. 무슨 책?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부부로 기억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 뭐예요? 어느 날 어린 손자가 물었다. 민수가 대답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야. 수진이 덧붙였다.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이기도 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요? 그래, 우리처럼. 민수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60년의 인생, 50년의 사랑.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을 이야기였다. 사랑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무너집니다. 민수와 수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보여준 사랑의 의미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사랑은 그보다 더 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영상도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겁니다.